자, 오늘부터는 2020년 8월 22일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오늘은 1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1차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쉽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식화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고명교변. 자, 요거는 뭐 변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백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얘기를 하겠죠. 개인 얘기, 개인 이야기를 하는 단계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형성될까요? 자, 라포가 형성되겠죠. 라포 맨날 스펠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라포가 형성되는 게 고백 단계이고, 자, 명료화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찰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거죠. 문제 통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되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전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 다음이 이제 교육인데, 교육에서 바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이제 내담자의 사회적 부적응이나 삶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뒤에 사회 적응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적응의 도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명료화에서 전이에 대한 탐색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변형에서 이제 내담자의 의식, 무의식을 이제 통합하는 단계죠. 이 통합하는 단계에서 전이에 대해서 탐색이 있었던 거에서 이제 개성화 과정, 자기 실현, 개인화 이렇게 시켜주는 실행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실행 단계. 자, 무엇을 위한 실행 단계이냐?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한. 누구의? 내담자의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변형을 시켜주는 실행 단계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은 고명교변이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지각 상담의 과정 중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일단 상호 역할 관계 사정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질문을 이해 못 하시면은 문제 풀기 어렵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 자, 여기 나머지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정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4번, 생애 계획으로 전환시키기 라는 이 3가지 과정이 상호 역할 관계 사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근데 요거는 1차에서밖에 안 나오고 2차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문제 자체를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틀린 것은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2번. 자, 내담자와 직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자,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정확히는 의뢰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 도움 요청. 자, 여기 직업 상담사 분들도 인간이시고, 여기 또 세계적으로 보면 선배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상담자로서, 아, 이 내담자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다 싶으면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근데, 아,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저기 유능한 상담사가 있으세요. 거기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담자가 받는 기분상 상담을, 아, 내가 받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나머지는 맞는 내용인데 너무 뭐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정답 보고 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순서 볼게요. 문제, 탐세, 자, 그리고 심층적 탐세, 그리고 자아 수용. 자, 순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거리를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 검증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거겠죠.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가는 것은, 자, 이거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순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어떻게 외우냐? 자, 문, 심자, 현태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각 해당하는 거는 이제 문은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그리고 자아 수용, 그리고 여기서 현실 검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거리를 하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에서 간단하게 서술형,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의 의사 결정 단계는 문심자 현태이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또 1차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자, 정답 보기 전에 상담자 역할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9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상담자겠죠?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치자 합니다. 처치자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걸 하고요. 자, 지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자. 프로그램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자, 여섯 번째 해석자. 자, 결과를 해석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상담 결과를. 그래서 정보 분석가. 자, 외부 환경에 있는 내부 환경에 있는 그런 것들의 분석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섯 번째 협의자. 자, 이것도 상담자의 그냥 기본 역할이고요. 마지막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머릿속에 넣고 오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결정해준다? 자, 그렇지 않죠. 어떤 직업 상담의 과정에서든 뭐 직업 발달 과정에서든 모든 것은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직업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죠. 자, 나머지 보면 직업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자, 적성을 평가해주는 이런 평가자 이런 되겠고요. 직무 스트레스 그런 직무 상실들로 인한 내담자를 지지해주는 지원자 이런 역할을 하겠고요. 내담자의 삶과 직업 목표를 명료화해주는 상담자이자 뭐 처치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자, 어쨌든 일단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3번 변별 진단인데, 일단 윌리엄슨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윌리엄슨인데, 윌리엄슨은 변별 진단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숨어 있죠. 변별 진단 4가지는 무엇인가?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변별 진단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직업 무선택이죠. 직업 무선택 혹은 미선택이라고도 하죠. 자, 직업 무선택. 그리고 불확신입니다. 불확신. 자, 직업 선택에 대한 불확신, 내 선택에 대한 불확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 모순이 있죠. 모순이 무엇이냐? 내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적성은 일치하는데 흥미가 일치하거나 혹은 흥미는 일치하는데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의 모습을 보일 때 윌리엄슨의 4가지 변별 진단 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무불현모라고 해서 많이들 외우시죠? 저도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을 위해 면담을 하는 중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즉시성이 뭔지 일단은 봐야겠죠.
이거를 정말 쉽게 풀어보면은 내담자의 표정, 감정입니다. 그냥 내담자의 감정이나 표정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바로 즉시 떠올려서 반영을 한다. 이 상담에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3번인데, 자, 내담자에게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성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3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만일에 의존성이 있다고 볼게요. 나는 상담자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즉시성으로 해서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이렇게 방향감이 없는 경우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이 사람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약간 의심이 돼. 사실 얘기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즉시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넣어주시면 즉시성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정답 먼저 보고 요거는 시작을 해볼게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각성을 중요하신다. 자, 각성을 모르겠어도 게슈탈트 이론의 핵심이죠. 핵심, 여기 지금을 현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게슈탈트 이론이다 라는 거죠. 자, 니은은 생물학적 요구 및 충동, 자, 무의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의식은 뭐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다. 자, 그래서 니은은 내용이 틀린 거겠죠. 디귿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두 관련된 부분이 전체로서 완성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게슈탈트 이론의 한 가지의 가정이죠. 리얼 같은 내용도 보면은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자, 행동 얘기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행동주의 내용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9번 지역 카드 분류 살펴 가장 적합한 개인의 특성은 이거 당연히 그냥 흥미죠. 요런 거 문제는 그냥 땡큐 하고 바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직업 상담 카드, 직업 카드 분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의 목적이나 목표 중에서는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고르기 위한 선택 장치가 아니다. 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넣어주시면은 다른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도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6개 생각하는 모자, Six Thinking Hats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죠. 요것도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2차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다. 자, 보겠습니다. 자, 흑, 백, 적, 청, 녹, 황. 자, 6개의 색깔이 있죠. 일단 정답 보면 갈색이 뜬금없죠. 자,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색깔마다 핵심 키워드만 볼게요. 흑, 비관적이다, 비난적이다. 자, 좀 그래요. 그죠? 자, 백색, 본인. 이 현실에서 본인, 나와 직업만 고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뭐 어쨌든 일단 나랑 직업만 고를 하는 게 백색의 특징이고요. 적색은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또 직감적입니다. 직관과 직감이 적색 빨간색이다. 자, 그럼 청색은 뭐냐?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좋아한다. 합리적임. 이 청색이 되겠고요. 녹색은 무엇이냐? 자, 요게 조금 더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문제 접근을 좋아한다. 이 말인 즉슨 대안을 잘 찾는다. 찾는 것을 좋아함. 대안을 찾기. 자, 요게 녹색이고요. 황색은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흑색이랑 황색이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흑백 적청 녹황에 대한 특징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이걸 풀어서 2차 때 쓰시면 되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이런 걸 좀 잘 헷갈리더라고요. 자, 레빈슨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번부터 보자. 자, 보자 하니까 내담자와 상담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상담자가 굉장히 뭐 미인이시거나 지혜로우시고 또 잘생기셨거나 그럴 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2번 같은 경우도 성적 관계가 있었는데 상담 관계에 맺을 수가 있다. 자, 객관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없겠죠. 가능하다 해도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3번도 볼게요. 내담자와 사생활과 비밀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은 내용이죠. 비밀보호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사항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문가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문이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 상담 기록을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비밀 파기 요소를 보면은 비밀을 유지를 한 채로 보관을 해야 된다. 보관을 하되 어떠한 채로 비밀을 유지한 채로 파기를 해야 한다. 자, 그 밖에 비밀 파기, 비밀을 파기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언제? 내담자가 상담자를 해칠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를 해칠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가 상담자 말고 타인을 해치려고 할 경우, 자, 요럴 때는 비밀을 지켜서는 안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아동학대를 했다.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비밀을 지키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까지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정답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치료이다. 자, 치료가 아니라 뭐다? 한 단어로 줄여보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다. 자, 물론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축약을 하면은 실존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현 상태를 인식을 시키고 피해자 역할, 본인은 이 사회에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피해자 역할을 벗어나게 해서 이제 실존주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상담은 어쨌든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들인 거죠. 자,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요. 인간에게 자기 지각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책임감만 가지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번 보겠습니다. 개방적 질문 혹은 폐쇄적 질문에 대한 문제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번에 이해하시면은 아마 문제 나오면 땡큐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문제 정답 보기 전에 한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시험이 끝나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좋았는데 나쁘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무슨 일 했었습니까? 저는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서 친구랑 싸웠는데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3번 볼게요. 당신 학교를 좋아하는지요? 네. 아니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저 그래요. 이것도 뭐 부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4번. 당신 누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 누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개방적 질문이란 거는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몰라요. 그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알아내고자 혹은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폐쇄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긍정 혹은 부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좋아합니까? 어제 먹은 밥은 맛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단답, 딱, 네, 아니요, 혹은 긍정, 부정,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대답이 폐쇄적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은 보니까 폐쇄적 질문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자, 14번.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갖춰야 할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을 하는 것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제 슬펐어요. 슬펐어요 라는 감정을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굳이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그러셨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니까 나도 슬픈 거야. 이런 거죠. 이제 문제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공감이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보면 감정이입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는 것은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있었던 그 사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있겠죠. 감정. 그 감정도 내가 내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과서적으로 써보자면은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도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유재석 님이 잘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외웠습니다. 유재석 님 연세. 15번 볼게요.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현실 치료적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나오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요거는 글라스죠. 글라서. 자, 읽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이 이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숙련된 질문을 사용하고 유머를 사용하고 자,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집단 상담의 절차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체계적 둔감화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는 고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됩니다. 2차로 연결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은 무엇이 있는가? 자, 먼저 사고, 중지, 그리고 정지 기법이 있고요. 자, 방금 코종 긁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접종. 자,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 재구조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모델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늘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2차에서도 늘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체계적 둔감하다. 자, 그럼 체계적 둔감화의 세 가지 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이완. 자, 먼저 근육 이완을 해주시고요. 긴장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단어 꼭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써보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둔감화를 할 건데요.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을 했죠. 그 목록에 따라서 이제 둔감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싶다. 좀 더 난 이해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둔감화에도 순서가 있어요. 낮은 수준,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낮은 수준부터 있죠.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내 공포,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둔감하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 머릿속에 100번 넣어두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시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이 사이버 직업 상담, 사이버 상담, 인터넷 상담, 요 문제들이 또 간혹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한 번만 보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답변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는 특징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직업 상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답변이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사이버 직업 상담의 효율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장시간이 아니다. 짧아야 된다. 자, 18번 볼게요. 콜브.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브의 학습 유형이라고 하죠. 콜브의 학습 유형. 자, 학습 유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화적 사고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다 좀 할게요. 적응적 사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중적 사고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확산적 사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볼게요. 동화적 사고형은 추상적 개념 플러스 사려 깊은 관찰력이 있어요. 사려 깊은 관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연구를 합니다. 자, 동화적 사고형은 연구를 한다. 저는 그 내가 아는 동화 내용이 아니죠. 자, 적응적 사고형은 확고한 경험. 자, 경험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사실 틀린 내용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더하기 활동적인 실험. 자, 딱 봐도 어떤 사람인 줄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가. 자, 집중적은 뭐냐? 여기서는 추상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집중형이라고 하네요. 추상적 개념과 활동적 실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하냐? 기술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술자. 자, 그리고 확산적이죠? 확산적인 뭐냐? 이제 확고한 경험과 사려 깊은 관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처럼 상담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정답은 지금 사람에 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동화적이다. 이렇게 풀어져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머릿속에 넣으셔서 이건 좀 유출을 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볼게요.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사실 이거는 2차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셨다. 2차 공부도 같이 한 번에 확실히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문제죠. 한번 대충만 볼게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켰던 강화 요인을 탐색하고 제거를 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을 변형시키는 거죠. 인지 행동주의 상담 이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인지 행동주의죠. 현실 치료 이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4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뭐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요 내용들인 거죠. 현실을 중요하게 본다 플러스 현실까지 하면은 게슈탈트. 자, 게슈탈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 한번 쓱 읽어 봐야겠네요. 1번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렇죠. 직업적 목표를 못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상담을 받죠. 이 두 번째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자,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3번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일단은 본능적으로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죠? 4번까지 볼게요. 이미 결정,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목적이라고 했죠, 분명히. 근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당연히 아니고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시켜 줘야겠죠. 그래야지 뭐 책임감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직업 상담의 목적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뭐 이해도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어쨌든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뭐 20번도 무리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20년 8월 모의고사 첫 번째 과목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2과목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1과목 한번 더 집중해서 잘 보시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또 아이고, 오늘 좀 말이 많이 꼬이네요. 중요한 내용이 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